미래를 보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특성화고 진로 수업 이어갈 텐데요.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고졸 취업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비입니다. 고졸 이상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활공학연구소에서 근무할 체험형 청년 인턴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만 34세 이하인 분들 가운데 의지 보조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 지원 가능하고요. 한국사 능력검정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는 4월 22일 오전 11시까지 받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부산 에코 델타시티 사업단의 사무관리 직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관련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분들이 지원할 수 있고요. 워드 프로세서 1급과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등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집 기간은 4월 22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일반직 6급의 고졸 인재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종 학력이 고졸이거나 고교 졸업 예정자 또는 고교 검정고시 합격자와 대학 중퇴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서는 4월 25일 오후 3시까지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는 상담 지도직과 일반직, 금융 전문직 분야에서 상반기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성별과 학력, 연령에 제한은 없고요. 채용 후에 즉시 근무가 가능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4월 30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특성화고 진로 수업 2부에서는요. 스피치 컨설턴트 윤스피치의 윤소윤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번 주 내내 날씨가 거의 초여름 수준으로 덥더니 맞아요. 오늘은 좀 거두거두하네요. 네, 오늘 날씨가 조금 약간 추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봄이 없어진 것 같아요, 아예. 저는 극단적이죠, 봄을 좋아하는데, 날씨가. 네. 갑자기 또 엄청 더워지겠죠? 네, 그러니까요. 좀 여름이 오기 전에 봄을 좀 즐기고 싶은데 네. 봄을 좀 어떻게 즐기시나요, 윤 대표님은? 저요? 봄은 저는 사실 꽃 구경하는데 크게 관심이 없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건 저 여름에 수상 스키 타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오, 네. 그래서 봄부터 탈 수 있는 방법이 슈트를 사는 거래요. 네네네. 물 슈트를. 오. 그럼 물에서 안 춥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슈트를 좀 구매하고 봄부터 수상 스키를 한번 타볼까 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성하신데 또 그런 파이팅 넘치는 네. 네, 취미가 또 있으셨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파이팅 넘치게 스피치 이야기 좀 해볼 텐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 생각풍선 스피치 작성법 이야기를 하다가 또 끊어졌습니다. 네. 분량이 남았는데 오늘 좀 나머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오늘은 저희 이제 생각풍선 활용해서 생각 코딩하는 단계 완벽하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생각풍선을 키워드 중심으로 잘 작성했다라고 한다면 생각을 머릿속에 잘 정리하는 생각 코딩 단계를 진행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우선 그 첫 번째로는 정리된 생각풍선을 보면서 머릿속으로 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2단계로는 생각풍선이 정리가 다 되고 나면 이제 덮어놓고 내가 내 말투를 사용해서 내가 사용하는 단어 사용해서 말로 좀 살을 붙여가자라는 단계가 2단계였었는데 이 부분에서 좀 중요한 것은 포인트는 나답게 표현하는 것에 좀 포인트를 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말하다 보면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생겼을 때는 네. 다시 생각풍선으로 돌아가서 아 여기가 기억이 안 났었네 라고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두고 어떻게든 끝까지 마무리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면접 상황에서 위기대처 능력을 기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단계에는 이제 기억이 안 났던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 부분들을 다시 생각풍선을 보면서 머릿속에서 빈 공간을 좀 찾아내고 이 부분 위주로 내용을 메꿔가다 보면 좀 완벽히 준비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희 저번 시간에 3단계까지 알아봤고 오늘은 4단계와 5단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단계를 보면 추가할 내용이 있다면 생각풍선 툴에 추가한다입니다. 이건 좀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말을 하다 보면 실제로 키워드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마도 더 말하고 싶은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 추가할 내용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생각풍선 스피치를 또 방송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친구들이랑도 준비를 하다 보면 네. 아,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왜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대부분의 지원자분들이 생각풍선을 좀 완벽히 하고 나서 내가 연습에 돌입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대본이랑 다를 바 없죠. 맞아요. 그런데 이걸 키워드를 정확하게 다 하나하나 다 해놓은 다음에 연습에 돌입하려고 하면 시간도 더 많이 걸릴 수 있고 오히려 좀 더 막막할 수가 있거든요. 생각풍선의 장점 중에 하나는 하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완성을 해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느 정도 키워드만 큰 선으로 헤드풍선이 정해지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말로 덧붙일 내용들이 잘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고 좀 막막할 때는 그냥 무작정 앞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더 키워드를 뽑아내기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예시를 통해서 추가할 내용들을 어떻게 추가할 수 있는지 좀 발전적인 단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자기소개를 할 때 성격적인 부분들 많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좀 비유적인 표현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를 조금 쉬운 걸로 보자면 저는 오렌지처럼 밝고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면 우선 키워드는 헤드풍선에는 핵심 주제는 소개가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은 그냥 성격이다라고 직관적으로 표현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러면 중요한 키워드는 일단 나를 오렌지에 비유해줬다는 거, 그리고 밝고 긍정적인 성격을 이야기해줘야 된다라는 걸로 생각풍선을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풍선으로 만든 후에 이야기를 하면 내가 뭐 나의 말투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데 만약에 글로 저는 오렌지처럼 밝고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작성을 해놨다라고 한다면 지원자분들은 대부분 이 텍스트를 그대로 외우시잖아요. 예. 외우고 난 다음에는 심리적으로 내가 이 이상의 더 이상 좋은 표현을 강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발전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잘 작성해놓아서 외워놨는데 말하다 보니 좋은 예시라든지 좋은 좋은 단어들이 생각이 났다고 해서 이걸 다시 한번 바꾸려면 앞뒤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죠. 처음부터 다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에 그냥 이 이상의 더 이상 좋은 표현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키워드 중심으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오렌지, 밝고 긍정적 정도로만 해놓는다면 나의 말투를 사용해서 뭔가 조금 더 추가할 사항이 생긴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오렌지처럼 밝고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키워드를 작성을 해놨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저는 오렌지처럼 밝고 긍정적이고 유쾌한 사람이에요 라는 단어가 생각이 난다면 그냥 간단하게 아래쪽에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로만 작성을 해놓고 중심이 잘 잡혀 있다면 내가 말로 이야기를 해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추가할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예. 것이 장점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 풍선 툴에다가 이 내용을 추가를 한다라는 거는 좀 어떤 뜻일까요? 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아까처럼 좋은 예시가 생각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오렌지처럼 밝고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키워드를 작성해 놓고 실제로 말을 하다 보니 예. 사람이 글로 쓸 때 말고 말을 할 때는 설명을 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내가 왜 밝고 긍정적인지, 내가 왜 오렌지 같은 사람인지 예. 간단하게만 표현하려고 했다가 내가 막상 말로 표현해 보니 좀 부족함이 느껴지는 거죠. 좀 너무 허술했다라는 것이 느껴질 때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좋은 예시들이 떠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예. 저희 또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시다, 나 자신의 경험이다라고 그렇죠. 예. 하는 만큼 내가 글로 쓸 땐 생각이 안 나다가 막상 말로 하려고 하다 보니 좋은 예시가 생각났다라고 하면 이 예시를 그 풍선에다 그냥 간단히 추가해 주시면 된다라고 간단하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예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저는 오렌지처럼 밝고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를 이야기하다 보니 이 네. 지원자분이 좀 부족했던 거죠. 이걸로는 설득이 안 될 것 같다라고 그렇죠. 해서 생각풍선을 덮어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 이런 밝은 에너지로 인해 저와 함께하는 친구들은 저와 있으면 언제나 기분이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저희 반에서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매일 그 친구에 다가가 말도 걸어주고 같이 밥도 먹으면서 다른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줬고 지금은 그 친구가 모두와 잘 지냅니다. 라는 예시가 생각이 났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예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네. 단순히 오렌지 같고 밝고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 이런 밝은 에너지가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걸 또 그냥 이야기만 해보고 이거 예시 좋았던 것 같아 라고 하면 나중에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키워드 잘 뽑으셔서 생각풍선에다가 아래쪽에 내용을 추가해 주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번에도 잊지 않고 이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속에 오렌지 밝고 긍정적이라고 했던 그 키워드 밑에 간단하게 키워드만 잘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하부 키워드를 하나하나 채워나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생각풍선 툴이라는 게 익숙지 않은 분들이 이걸 했을 때 자꾸 뭐가 이렇게 좀 추가가 되면 외우기도 어렵고 좀 혼란이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거든요. 맞아요.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는 제가 자꾸 추가하다 보면 내용이 네. 더 많아지는 건 아닌가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 꼭 주의하실 점 중에 하나는 생각풍선은 상위 토픽을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유리하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원자분들께서 그냥 큰 소개라는 큰 주제 하나만 놓고 아래쪽에다 내용을 쫙 달아간다면 뭐 이건 기억하기 너무 어렵겠죠. 네. 키워드로만 되어 있는 것 자체가 뭐 글로 쓴 것보다 더 못한 경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내 내용이 단락별로 크게 큰 단어로 상위 토픽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잘 이해를 하려면 하나하나 잘 쪼개져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좋은 사례가 우리 알아봤었잖아요. 이 친구가 키워드를 뽑아내고 난 다음에 한 풍선에다 정리를 한다면 크게 소개라는 주제 단락 큰 풍선 아래에다 뭐 오렌지, 밝은 에너지, 밝고 긍정적이고 친구들을 보고 기분이 좋아지고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들 이 있었는데 내가 매일같이 말을 걸어주고 같이 밥을 먹어주고 다른 친구도 소개시켜주고 지금은 잘 지낸다라고 생각풍선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것이 내 머릿속에 잘 정리될 리가 만무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오히려 이건 그냥 글로 써서 외우는 게 낫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것을 조금 더 좀 세부적으로 잘 작성을 한다면 헤드 풍선,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를 좀 분류를 많이 해주면 좋다라고 했었는데, 이것을 생각 풍선으로 잘 정리를 해본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키워드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먼저 크게 소개와 에피소드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선 소개의 키워드를 좀 봐주시면 오렌지, 그리고 밝고 긍정적, 밝은 에너지, 친구들이 나를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간단하게 등호 표시해주면서 기억하기 좋게 표현을 좀 해줬고, 그렇다면 이 아래로 쫙 달아서 내려가는 것보다 그냥 에피소드라고 하나 더 분류를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에피소드에는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가 있었고, 1번 매일 말을 걸어줬다 그 친구에게. 오. 2번 그리고 같이 밥도 먹어줬다. 그리고 3번 다른 친구에게 이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좀 소개를 해줬다라는 내용도 있고, 지금은 결론적으로 그 친구가 모두와 잘 지낸다라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 풍선 정도로 나눠보면 이것이 머릿속에 정리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면 아래쪽 키워드를 다 지우고 좀 본다면 소개 그리고 에피소드 순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된다라고 예. 머릿속에 코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개에서는 내가 오렌지와 밝고 긍정적인 얘기해주면 되고, 에피소드에서는 내가 친구 도와줬던 거 크게 3가지 정도로 도와줬다라고 해서 넘버링을 해준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키워드로 정리할 때는 시간 순으로 정리할 때 좀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1번, 2번, 3번 간단하게 번호 표시해가면서 키워드를 해주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내가 하나하나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연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 나가면서 조금씩 추가해 나가고 네. 복잡했던 부분들 정리해 나가고 덜어내야 될 것들 덜어내고 추가해야 될 것들 추가하다 보면 아마 어느 정도쯤 되면 완벽하게 풍선을 정리하실 수가 있으니까 너무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고 연습에 돌입하실 필요는 없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좀 제일 핵심은 너무 1단계부터 막 외우려고 하다 보면 네네. 이 추가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지고 맞아요. 또 창의력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자연스럽게 읽어보고 또 수정하고 계속 하면서
좀 고쳐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저희가 이제 생각 코딩 마지막 단계, 5단계로 넘어가 볼 텐데요. 말씀하신 거죠. 완벽해질 때까지 반복한다. 네. 이건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건 생각 코딩 스피치가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 면접에서도 완벽해질 때까지 반복한다는 점이 사실 주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4단계까지가 준비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5단계에서는 내가 완벽하게 마무리한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용을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정리를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내가 내용을 가지고 생각 풍선을 완성을 했다. 어느 정도 키워드가 잡혔다라고 하면 이제 정리된 키워드를 보면서 상위 내용 중심으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큰 토픽을 중심으로 머릿속에 먼저 정리를 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세부 키워드에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었지라고 좀 짚어주시고 1단계에서 생각풍선을 보면서 머릿속에 정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면 내가 생각풍선을 좀 덮어놓고 생각풍선에 내가 키워드가 어느 정도까지 정리되었는지 말로 표현하면서 연습을 해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번 중요한 것은 절대 중간에 보지 않고 끝까지 마무리하는 연습을 하자라고 말씀드렸었고 3단계에서는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 내가 특히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특히 부족한 키워드들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조금 더 연습을 하는 것이 기억의 빈 공간을 위주로 채워준다라는 3단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4단계에서는 내가 좀 추가할 내용이 생겼다면 추가하고 그리고 말하다 보니 너무 좀 군더더기가 많은 것 같다라고 하면 비워야 될 부분들 비워주시면서 정리하는 단계가 4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단계에서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를 계속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네. 뇌가 될 때까지, 연습이 될 때까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그냥 툭 쳐서도 줄줄줄줄 이야기할 수 있을 때까지 여기서 예. 포인트는 나답게 줄줄줄 이야기할 수 있을 때까지 어떤 긴장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잘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지원자분들과 제가 준비를 해봤을 때는 한 3번 정도 이 사이클을 하시고 나면 완벽하게 준비가 되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은데 크게 3번 정도만 반복해 주시면 완벽하게 준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사실 이렇게 좀 이런 연습을 계속해서 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할 텐데 면접에만 얼마 안 남은 지원자라든지 시간이 좀 부족할 때는 좀 어떤 게 가장 좀 압축적으로 효과 있는 방법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는 우선 키워드를 잘 정리를 해주시고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시기 전에 오히려 내가 당장 뭐 내일 모레 서류 합격하고 나서 2, 3일 내에 면접을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일단 자기소개를 중심으로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네. 다른 뭐 기출 문제들을 보는 것보다 자기소개를 생각풍선으로 정리를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부 키워드를 좀 많이 주는 거예요. 성격적인 부분이랑 그리고 갈등 관리 부분이랑 그냥 한 부분에다 다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큰 생각풍선 A4 용지 한 판을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키워드들을 여러 가지를 상위 풍선을 주시고 나서 키워드 중심으로 연습을 하시면 좀 그것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면접 같은 경우는 좀 실전처럼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이 생각풍선 스피치를 활용해서 면접 연습을 할 때 좀 이렇게 하면 더욱더 잘 준비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이 있다면 좀 꿀팁을 좀 주시죠. 네, 제가 이렇게 생각풍선으로 잘 정리를 하고 나서 연습하는 거에 대해서 2가지 방법적인 부분을 좀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스터디를 꼭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왜냐하면 많이들 스터디를 만드시지만 특히 생각풍선으로 정리한 면접 준비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를 할 때 효과가 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질문 주셨던 시간이 좀 촉박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했을 때는 2씩 혹은 3씩 조별로 준비를 하는 것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혼자서 내가 그냥 연습을 하는 것보다 상대가 있을 때 이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아. 아니야, 이 부분이 여기가 좀 덜 설명된 것 같아. 혹은 더 설명된 것 같아. 라고 봐줄 사람이 있으면 연습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조별로 좀 연습을 스터디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취업준비생분들 정말 이 스터디 그룹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예전에 스터디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또 뭐 경쟁자긴 하지만 서로 좀 좋은 에너지도 으쌰으쌰해서 같이 갈 수 있어 참 좋은 것 같은데, 자, 스터디 그룹 활동을 통해서 생각풍선 스피치 어떻게 연습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제가 스터디를 좀 만들어서 연습을 해보세요라고 하면 아니 경쟁자들이랑 모여서 제가 네, 어떻게 그렇죠. 준비를 해요? 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경쟁자들이긴 하지만 경쟁자들과 함께 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생각 코딩 스피치, 생각 풍선으로 정리한 이 코딩 스피치가 조금 더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직렬 친구들끼리 모여서 스터디를 하다 보면 다른 친구의 의견이라든지 다른 친구의 견해를 들을 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좀 안목을 높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더 우수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특히 지원자분들이 좀 우리 특성화고 친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전공 질문이거든요. 오. 전공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전공 질문도 이 스터디를 통해서 준비하면 시간을 훨씬 좀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네. 오. 나 혼자 전공 질문, 면접에 나오는 전공 질문은 사실 네.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준비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스터디를 모였다, 뭐 5명 정도 모였다라고 하면 뭐 한 친구에게는 네. 일단 나눠서 분량을. 나눠서 분량을 좀 나눠 가지는 거죠. 예. 너는 뭐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하고 음. 나는 1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하고 전공 뭐 기출 문제들을 분석을 한다면 그렇게 준비를 하면 사실 내가 혼자 다 공부하는 것보다 하나하나 좀 단락을 나눠서 공부를 하다 보면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예. 있고 전공 질문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개념적인 부분을 공부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면접에서는 응용 지식도 물어보지만 개념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풍선을 배웠으니까 상위 키워드가 개념이라고 하고 아랫부분의 하위 키워드를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들로만 정리를 해준다면 5명이 5가지만 하더라도 1시간에 5가지 공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 좋은 점은 생각 코딩으로 전공 질문 준비를 좀 해주시고 이 부분을 말로 설명하면서 면접 준비가 되거든요. 다른 친구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것 자체가 면접 준비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혼자 준비를 하면 그냥 이건 이렇고 외우는 식의 공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가 이걸 외웠지만 말로 연습을 해본다고 해서 혼자 하면 그거 굉장히 좀 쑥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과 모여서 준비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저희 3단계에서 기억의 빈 공간을 찾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이 아마 내가 녹음을 한다거나 촬영을 해봐야 기억의 빈 공간을 찾기가 좀 수월하게 되거든요. 이 부분이 빠졌잖아 라고 기억을 할 수도 있겠지만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2명이서 짝을 지었다고 생각하면 이 앞에 있는 친구를 면접관이다 라고 생각하고 쭉 연습을 해보면 한 친구는 생각 풍선을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기억의 빈 공간들을. 그리고 좀 어색했던 부분은 어색했다라고 표시를 해주시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스터디로 모여서 준비를 하면 생각 코딩이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도 그룹을 지어서 많이 컨설팅을 하다 보니 한 친구는 키워드를 뽑아내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오.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좀 키워드 뽑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 혼자서 막막하게 있을 때 늘 선생님 찾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학교 선생님이 생각풍선 스피치 툴을 알고 있는 경우도 그럼요. 있고 없는 예.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면접자인 친구들 중에서 좀 키워드를 잘 뽑아내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선생님으로 두고 배우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생각풍선 스피치로 면접을 준비하는 꿀팁 첫 번째로 스터디를 활용하라 네. 들어봤고요. 두 번째 방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 방법은 스터디를 하는 경우가 여의치 않을 경우가 있어요. 시간 맞춰 만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네. 그렇다면 내가 스터디를 하는 것처럼 카메라 촬영을 통해서 선생님이 되는 방법이 네. 있어요. 그런데 사실 뭐 내가 면접하는 모습을 찍어본다는 것이 좋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알지만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뭐 도저히 내 모습을 못 보겠다. 너무 오그라들어서 못 보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영상을 촬영해 보시고 그것을 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내가 면접관의 입장에서 이 영상을 봤을 때 뽑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내용 전달면은 잘 되는지 또 어려운 부분은 없었는지 내가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생방송이 잡히고 나면 저는 전날 밤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찍어보거든요. 오, 네. 영상으로 처음부터 오. 끝까지 다 찍어봐요. 왜냐하면 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시청자의 입장에서 이걸 봤을 때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스피치 컨설턴트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처음부터 와. 끝까지 풀 리허설을 해보거든요. 네. 그러면 표정이 조금 이상하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도 있다라는 것들을 좀 발견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거울 보고 연습할 때는 지나가는 순간이라 모르다가 내가 이렇게 찡그리는 습관이 있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찍어보니까 요거라는 표현을 네. 많이 쓰더라고요. 오, 요거. 이게 맞는 거죠. 근데 이제 평소에 사용하던 요거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부분 고치고 그럼 저도 사실 나날이 발전하는 거죠. 친구들도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준비를 영상 촬영을 하면서 하는 것만큼 여러분들도 자신의 모습 촬영해 보시고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을 더 채워나가면 좋겠는지를 체크해 가면서 꼼꼼하게 빈틈없이 준비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좀 스피치 전문가도 이렇게 좀 직접 동영상 촬영을 해서 리허설까지 해보신다고 하니까 네. 여러분들도 너무 좀 민망해하지 마시고 네, 나만 본다고 생각하면 네, 되니까 맞아요. 동영상 촬영을 통해서 스스로를 또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는 생각 정리 스피치 또 생각 풍선 스피치 작성법에 대해서 윤스피치의 윤소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윤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